그래서 아마 주변에 이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분명 영어 유치원 출신인데, 혹은 누구누구의 아이가 분명 영어 유치원 출신인데 중학교로 갈수록 또는 고등학교로 갈수록 왜 점점 영어 실력이 별로인 것 같지? 왜 영어 성적이 그렇게 썩 빼어난 편이 아닌 거지? 이런 케이스들 말이죠. 이게 다 언어 민감기의 끝자락에서 영어 노출도에 문제가 생긴 케이스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핫한 주제죠. 언제부턴가 이 쟁점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조금은 민감한 얘기가 된 것 같긴 한데요. 바로 영유. 이 영어 유치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선 아주 넓게 보면 결국 공부법 얘기죠. 영어에 관한 신경회로, 즉 두뇌 신경망을 만들어내는 일이니까요. 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일, 과연 도움이 될까요? 자,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 뇌과학에서 밝혀낸 이론인데요. 언어 민감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 언어 민감기라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이 특정 언어를 자신의 제1 언어로 받아들이는 시기, 소위 모국어를 형성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언어 민감기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특정 언어에 단순히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다시 말해 의식적인 학습이나 공부가 없이도 그 언어를 마치 스펀지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습득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이 시기에 형성된 특정 언어의 발음이나 억양, 뉘앙스 등 그 언어의 총체적인 음성학적 표상이 그야말로 평생 간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0세에서 10세까지, 조금 늦게 유지되는 사람은 대략 사춘기 직전까지, 이렇게 인생의 거의 극초반기에 반짝 등장했다가 금세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8세 전후로 미국에 가서 살게 된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는요, 아무리 길어도 1년 안에 영어를 꽤 유창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대략 10세에서 사춘기 전까지 이 미국에 계속 살아서 영어를 쓴다면 이 미국식 발음, 억양, 뉘앙스가 평생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제1언어, 즉 모국어는 영어가 되는 셈이죠. 이게 언어 민감기라는 겁니다. 특정 언어에 관한 뇌신경망이 형성되고 완전히 고착되는 시기인 거죠. 자, 그럼 이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왜 영어 공부에 반은 도움이 되고 또 왜 반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인 거냐? 그건 언어 민감기의 종점, 즉 언어 민감기가 끝나는 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언어 민감기는 빠르면 대략 10세까지, 늦으면 사춘기 이전까지라고요. 그럼 이게 영유아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아이가 약 7세 때까지 해왔던 영어의 인풋과 그 아웃풋의 양을 만약 그 이후 10세까지 혹은 사춘기 이전까지 유지하지 못할 경우엔 이 아이의 제1언어가 더 이상 영어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일례로 대충 7세까지는 영유에 다니면서 이 영어 노출도가 엄청 높았는데 그 이후 10세까지는 혹은 사춘기 이전까지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 사용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질 경우 이 아이의 모국어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가 될 공산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주변에 이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분명 영어 유치원 출신인데, 혹은 누구누구의 아이가 분명 영어 유치원 출신인데 중학교로 갈수록 또는 고등학교로 갈수록 왜 점점 영어 실력이 별로인 것 같지? 왜 영어 성적이 그렇게 썩 빼어난 편이 아닌 거지? 이런 케이스들 말이죠. 이게 다 언어 민감기의 끝자락에서 영어 노출도에 문제가 생긴 케이스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어 민감기라는 건 어떤 의미에선 초반이나 중반기보다 이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초반이나 중반기까지는 영어를 많이 쓰다가 정작 후반기에는 영어가 아닌 언어를 쓰는 비중이 확 높아져 버리면 그 아이의 모국어는 후자의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의미죠. 물론 그 반대 케이스도 가능하겠죠. 대표적인 예가 헐리우드 배우 밀라 쿠니스예요. 영화 블랙스완에 나와서 유명해진 배우죠. 뇌과학자 이 데이비드 이글먼의 책에도 소개된 케이스인데요. 이 밀라 쿠니스는 8살까지는 영어를 써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우크라이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민감기의 초중반은 당시 소련의 언어에 노출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8살 무렵에요. 그리고 그렇게 미국에서 쭉 언어 민감기의 후반부를 보냅니다. 자, 이 밀라 쿠니스의 언어 신경망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도 영어가 모국어인 언어 신경망을 갖게 됩니다. 발음, 억양,
뉘앙스, 문법 체계 등등 그냥 미국인 그 자체인 아이가 된 거죠. 단 2, 3년 만에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언어 민감기의 특징입니다. 비록 그게 아주 짧은 시기라도 그 후반기에 주로 노출된 언어를 완전히 네이티브 수준으로 습득시켜주는 언어 학습의 황금기인 셈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어 유치원에 갔느냐 아니냐 여부는요, 사실 아이의 영어 실력을 좌우하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아닙니다. 영어 유치원을 안 가도 영어를 충분히 모국어 수준만큼 갖출 수 있어요. 이 언어 민감기 후반에 영어에 대한 노출도를 극도로 높여버리면 됩니다. 그럼 영어를 제일 언어로 인식하는 두뇌 신경망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단 2, 3년 만에 말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게 빠를 경우 1년 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영유 문제 가지고요, 그만들 좀 싸우세요.